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복잡계 강의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CJ그룹의 투자 역사 흐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미래 지도의 변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짐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동안 기술적인 분석만 많이 접해오다가 이렇게 투자 역사 흐름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성그룹과 그리고 CJ그룹의 투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CJ그룹의 가치가 삼성전자의 투자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와 비슷하게 진행되는지 한번 동태적으로 추적해보자. 그러면 뭘 공부해야겠죠? CJ가 실제, 삼성그룹이 실제 어떻게 그 자제분이신 이재용 씨, 이부진 씨, 이서연 씨, 이 세 분의 가치가 어떻게 커졌는지 사례 분석, 사례 통계 분석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접목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 가치의 변화 구도가 업황에, 그러니까 분할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간단히 얘기해서 M&A를 통해 갖고 중심되는 어떠한 그 섹터나 사업의 집중도,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삼성전기, 뭐 여러 가지 또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거,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거기다 투입하면서 가치를 키우고 특화시키는 이러한 전법을 쓰고, 또 삼성테크인은 쪼개고 합치면서, 여러분도 배웠죠. 삼성테크인이 옛날에 삼성테크인과 삼성이미징으로 바뀌었다가 이미징은 삼성전자에 흡수 합병되고 지금 삼성테크인만 남고, 이러한 쪼개고 합치고의 방법을 통해 갖고 움직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비상장 기업인 에버랜드와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키 코드가 될 것 같고, 삼성생명이 키 코드가 된다는 얘기는 삼성그룹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 금산법이라든지 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정책적으로 어떤 큰 물주기를 정해줘야 돼요? 정책 당국이거든요. 정부의 큰 틀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구도가 돼야 되니까 이 시기와 조절은 정부의 정책적인 그 동태 과정을 같이 맞춰 가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이 그립 이미지를 보시면 그냥 동그라미를 크게 잡아낸 하나의 축이 삼성 에버랜드라고 하는 비상장 축이고, 또 하나는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축이고, 하나는 삼성전자라는 축에서 서로 물고 물리고 막 네트워크가 아주 그냥 복잡하게 아주 그냥 그물망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림 이미지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삼성전자로 중심으로 헤쳐 모인 기업이 뭘까? 삼성생명과 에버랜드 연관해서 헤쳐 모인 기업이 어딜까? 이런 그룹의 중점, 중심 네트워크의 중심, 어떤 붕괴가 되거나 이렇게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로 나누기 전에 그 중심점이 되는 그 회사가 뭐냐? 삼성생명, 삼성전자. 요 코드를 파악하고, 또 인물 중심으로 나눌 때는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삼성에버랜드, 삼성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이 세 분의 지배구조에 관련된 기업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나하나씩 점검해 가면서 미래 가치의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전개됐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노트와 필기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적어나가 보세요. 그려가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구도가 전개되는지, 삼성전자를 축으로 해서 하나의 큰 그림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2008년도 특검 끝나고 사면하시면서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복귀하신 이후에 삼성전자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때 지배구조의 큰 틀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이 어떻게 되면서 이재용 씨의 후계 체제가 어떻게 공고히 되는지, 그리고 그 계열사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재용 씨가
중심이 되는 축에서 관련된 제조업체에 우리가 F4 관련주,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을 그림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개별 구성 선분의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구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재용의 사람들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사장에서 승격되시면서 핵심 실세들로 여기 보시면 임대기 사장님, 이인용 사장님 이렇게 쭉 이런 분들의 벌써 4인 체제가 구도화됐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큰 물주기로 3가지로 구분된다. 이런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신문지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투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검색하시면서 투자의 이와 연동된 거를 다 노트와 필구하시고 아니면 스크랩 하셔갖고 계속 읽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생각의 지도에다가 이런 걸 정리해 놓으셔야 어떠한 이벤트나 모멘텀이 딱 왔을 때 연골고리의 경로 오전성에 이재료 갔을 때 이 가치가 팍 커지겠구나. 이건 축소하겠구나. 우리가 아베 총리가 됐을 때 엔화 부채 많은 기업들이 우상향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주가 우하향되는 이런 헤지펀드 롱숏 전략이 나올 수 있듯이 어떠한 재료 가치가 쭉 움직일 때마다 이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대 부분으로 체제 개편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CE 부분, IM 부분, DS 부분. IM 부분이 가장 지금 잘 나가죠. 여러분들 보시면 IT 모토로라 핸드폰 모바일 갤럭시 이거가 주축이 돼갖고 전 세계에서 애플과 경쟁하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굉장히 키운 그런 부분이죠. 이제는 CM 부분, 소매 가전 부분. 이제는 저는 모바일 갤럭시뿐만 아니라 스마트 TV 이 부분도 상당히 커질 거로 봅니다. 그게 이제 바보 상자 같은 TV가 아닌 대화하는 그게 핸드폰과 TV가 연결되면서 거기서 플랫폼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들어간 컨텐츠가 뭐고 거기에 통신 유틸리티는 누가 사용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하나의 시스템 구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하나의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3개 부분으로 나눠졌구만. 이 각각 구도의 성장성도 추적해 가면서 거기에 연계된 기업들의 가치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랑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시죠. 어떻게 공부하냐면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여러분 삼성전기 하면 52주 최고가 최저가 그 다음에 거의 3년이나 5년 동안의 고가 저가도 보지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한번 딱 보세요. 여러분들 시가총액의 데이터가 12월 14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 이거 매일매일 변하겠죠. 단가마다. 그냥 큰 오차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7조 9천억 내지 요 된 거에 삼성전자 외 5인이 23% 갖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6%, 한국투자신탁이 5% 이렇게 기관들이나 연금공단이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5인이 누구냐? 세밀하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23%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밑에 삼성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F4에 삼성전자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가치를 2008, 9년도에 키울 거다라고 떠든 게 삼성전기. 그게 3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대 되면서 거의 8조 가까이 온 겁니다. 엄청나게 커졌죠. 거기에 23%가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8조의 23% 규모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전기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앞으로 큰 게임보다는 이 업황이 좋아져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주당 매출액이라든지 주당 순이익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상향이 되면서 기업의 업황이 좋아져야지 지분가치 싸움은 벌써 한 단계 시키면서 큰 게임은 한번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도 대주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국민연금 여기엔 또 재밌는 게 꼭 삼성그룹에서 블록들이나 또 제가 우호적 지분이라든지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꼭 보시면 3가지 기관이
아주 그냥 단골 메뉴로 들어가 있어요. 연금관리공단, 한국투자신탁, 미래에셋. 거의 요 세 가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삼성 SDI는 국민연금관리공단 9% 갖고 있고요. 한국투자신탁 8%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6%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것도 7조가 넘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외 2인이 20% 갖고 있는데, 요거를 세밀하게 보면 삼성전자가 다 갖고 있어요, 거의. 20%. 그러니까 7조 정도. 그러니까 제조업체들은 대충 과거 2008, 9년도 보면 한 2조에서 3조짜리 회사가 7, 8조 된 거예요. 그 게임이 한 번 있었습니다. 3년, 4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7, 8조짜리가 10조 넘어가기 만만치 않을 거라고요. 그거는 삼성전자가 200조 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나 삼성전기가 10조 되는 속도보다 삼성전자가 200조 되는 속도가 먼저 빠르고, 그게 돼야 그 이후에 그 영향력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지배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이 그때부터 올라갈 거다. 이렇게 순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4 관련된 삼성그룹의 제조주들의 큰 게임은 2008, 9년도 저점을 해서 2011년도에 일단락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업황이 개선돼야 거기에 따라서 실적의 주당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의 변화에 의해서 요게 어느 정도 더 가치의 변화가 나오는 어떠한 실적 변화의 흐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테크인도 보시죠. 삼성테크인. 대주주 누굽니까? 아주 재밌게 공통 보면 삼성전자죠. 이것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이 8% 갖고 있고, 뭐 프루덴셜 자산운용인데 거의 1.6%밖에 안 돼요. 요거는 시가총액이 3조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의 제조업체 중에서 제가 매수해도 좋습니다 라고 해드린 게 삼성테크인이에요. 그리고 삼성테크인은 방위산업과 우주항공과 첨단 정밀사업, 이 부분이 한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방송하는 사이클에 앞으로 10년간의 미래 먹거리에 관련돼 갖고 또 하나의 산업이 항공우주산업. 제가 한국카이, 한국항공우주 지금 사놓고 3년이나 5년 동안 팔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간 여행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것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 삼성 그 카이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한항공으로 누가 주인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걸로는 유찰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인이 없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 악재로 흔들어서 조정하겠지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그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는 저는 무시입니다. 심지어는. 이 주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이게 50%인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 원이면. 근데 이 주가는 전 2만 원, 3만 원 사이에서 모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언제 진짜 우리가 우주산업을 진짜 로켓을 쏴서 달나라까지 여행가고 막 이런 시스템들,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늦을 것 같죠? 우리나라 경제력 갖고 그 민영화 되면서 다음 정부의 이제 그 민영화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의 미래의 먹거리, 이런 것들 보시면 과거에 삼성전기가 3만 원에서 16만 원 가던 시대와 똑같이 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수익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보시면 남북관계에서 경제력은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러면 미사일 부분이에요. 로켓 부분. 지금 미사일 요번에 그 북한이 쏜 거는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도 20, 30년 전 그 냉전의 시대 때 젊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러시아로 유학 가갖고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머리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러시아 가갖고 거기에서 배웠던 그 젊은 인재들이 지금 현재 그 북한의 미사일의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서 성공시켰다라고 좀 봅니다. 그 20, 30년 전에 이 미세한 그 유학 간 그 젊은 층들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우리보다 지금 앞선 이런 형태가 됐는데, 우리는 원자력 개발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미사일 이런 멀리 사거리를 정해놓고 하는 그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꺾였죠?
정부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미국도 보시면 우리한테 기술을 안 넘깁니다. 그러니까 돈 들여갖고 러시아에서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거나 의존성이 너무 많거나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자란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요번에 북한은 성공하고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각인효과가 돼서 다음 정부나 다음 구도에서는 여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나오고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하나의 분출되는 경로 의존 속에 분출되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삼성 테크인이 들어가요.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게 7, 8조까지 갈 거라고요.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갖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을 사서 그게 진짜 현실화될 때까지 그게 언제 되는데 맞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식 투자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쳐다봐갖고 그 몇 프로 올라갔다 사고 팔고 그러다가 삼성전기를 이런 구도로 제가 3만 원대 사서 10만 원 넘을 때까지 팔지 마세요. 했는데 대부분들 3만 원에 사서 올라갔고 5만 원에 사서 팔거나 그러면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0만 원 넘으니까 거기서 사갖고 꼭지 물려갖고 급락할 때 또 손절하고 이런 매매는 하지 말라고요. 오늘 전번 시간 1시간과 오늘 1시간 동안의 구도는 이런 지배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상한 끌기의 변화에서 큰 나비 효과를 줄 수 있는 섹터라든지 이게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래에 가능한 것과 관련된 종목을 적은 돈도 좋습니다. 젊은 분들 은행에 이자 해갖고 1억 지금 이자 소득가액 1억 넣어봤자 24만 세금 띄면 24만 원인가 25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점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1억의 가치가 20몇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그런 가치 속에서 주가의 미래 가치가 몇 배씩 커질 수 있는 거 거기에 열심히 일하셔갖고 내가 주식할 돈이 어딨어 1,000만 원에서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한국우주라든지 삼성테크에 사놓고 묻어두는 겁니다. 매매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세상에 왔을 때 정관박 끼고 한번 팔아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삼성전자가 나는 40만 원, 50만 원 샀는데 지금 150만 원이야. 삼성전기 3만 원, 4만 원짜리 아직도 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사고 팔고 그냥 기초 분석으로 고가 저가 맞추면서 한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다 당하게끔 돼 있고 먹은 거 다 토해놓고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복잡계 강의를 통해서 이런 가치에 큰 변화를 주는 걸 계속 여러분들한테 생각의 훈련을 하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서 인기가 없지만 미래에 가능한 거.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달나라 유인유지선 못 쏠 것 같습니까? 저는 쏜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어. 북한은 성공했어. 이게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그리고 정부도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그 미사일 관련된 그 인원이 몇 명이냐?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원 그 카의 연구원이 1,000명도 안 될걸요. 이런 상태에서 뭘 확률적으로 이게 우리도 인적 자원이 커지면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가치가 커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테크인은 삼성전기, 삼성 SDI는 거의 7, 8조지만 3조짜리예요. 정밀공학 부분, 미래 가치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요거는 대주주가 제일모직입니다. 시가총액도 요건 7조에 거의 6조 9천에 7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커졌죠. 옛날에는 지금 17만 원이죠. 전번 시간에 요게 2008, 9년 때 얼마였죠? 4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해서 17만 원입니다. 당분간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박스일 겁니다. 그게 1년 됐지 2년 됐지 모르겠지만 박스에서 업황의 변화에서만 이제 뭐 이 바닥에 사갖고 몇 배씩 커지는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주주가 제일모직,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제일모직 왜 7인인데 자세히 보면 제일모직과 삼성 SDI, 제일모직이 13%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5%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그 가격대와 큰 그림의 고가 저가의 가치의 변화가 2008, 9년도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였고 현재는 얼마인가 이거의 구도와 지분 구도를 보면서 하나씩 사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했죠. 삼성 전미락, 삼성그룹 계열사의 제조업체를 하나씩 다 해보는 겁니다.
삼성 전미화학은 대주주가 삼성 SDI입니다. 32%. 이거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주 중에 그래도 1조 5천억짜리입니다. 이것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삼성전미화학도. 그리고 삼성 SDI의 9인의 실제적인 거는 삼성 SDI가 11%, 삼성전자가 8%, 삼성물산이 5%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삼성전미화학의 구도가 여러분들 지분 나눠 있는 구도가 앞으로 미래가치변화에 저는 하나의 사인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미화학 큰 대주주가 SDI죠. 삼성 SDI는 기업 가치가 앞으로 커지려면 업황이 태양광이든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의 그 배터리 부분이 커지면서 간단하게서 핸드폰 관련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의 저장 용량이나 효율성이 커지면서 자동차, 심지어 로봇 이런 것들로 확산되는 미래 가치의 변화 이럴 때 분명히 하나의 중심 회사가 될 거예요. 삼성 SDI가. 그러니까 앞으로 그 우선순위를 본다면 저는 삼성전기보다는 삼성 SDI 2차 전지 부분, LG화학과 이 부분을 더 성장성을 더 두겠고 그러면서 미래의 큰 변화를 둘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도 한번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성 SDI 11%, 삼성전자 8%. 예, 삼성전미화학 구도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은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은 시가총액이 거의 8조 9천억, 9조짜리입니다. 이것도 대주주가 삼성전자입니다. 나머지는 미래에셋이 5% 갖고 있고 국민연금관리도움단이 또 5%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에 적고 삼성중공업이 9조 거기에 20몇 프로는 누가 그 다음에 기관은 누가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이게 머리에다 입력시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가 그리고 이걸 현재로 보니까 아니라 2008, 9년도에는 얼마였지? 얼마짜리가 어떻게 커졌지? 이 속도와 업황 그리고 앞으로 분기마다 주당 매출액과 주당 분기의 속도를 계속 동태적으로 추적하다 보면 집중하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또 영향을 부는 또 나라별로의 또 N달러, 원달러의 경쟁력에 따라서 또 중국의 성장성에 따라서 아세안의 성장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모멘텀이 나오죠. 삼성중공업이나 엔지니어링은 이제 아세안에서 뭔가 상당히 그 개발, 중동이나 유럽에서보다 뭐 발전 설비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세안에서 커져야 이 기업들이 수주를 많이 해서 기업의 실적이 커지겠죠. 이런 것들을 요거는 이제 업황에 어디를 봐야 되는구나 이런 걸 추적해 놓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의 가치는 이렇게 커졌는데 이게 앞으로 더 커질 거야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흔들었다 갈 거야 이런 것들을 동체적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체의 계열사들을 갖고서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먼저 우선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임팩트가 왔을 때 이거에 의해서 시스템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변화져서 요번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의 자금, 우리가 돈이 한국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삼성그룹주 중에서도 어디를 집중하느냐. 제가 삼성전자가 150만 원이 200만 원 가는 속도하고 삼성전기가 지금 11만 원짜리가 여러분들 15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가려고 그러면 몇 프로 올라가야죠? 거의 35%, 40%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기가 10만 원이 4, 50원, 14만 원, 15만 원 가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빠를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집중도라든지 기관의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스마트 TV나 갤럭시 핸드폰, 스마트폰의 에너지가 커져서 삼성전기보다는 삼성전자 에너지가 더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기는 10% 내지 20% 박스에서 갇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커지려고 그러면 OLED 이제 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이쪽을 더 집중하고 이쪽 시장을 커지면서 하는데 이 그 OLED 쪽으로 시장이 커지려고 그러면 저는 아직도 속도가 이 5년 정도는 좀 더 지나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그 OLED 부품의 그 투자의 일정을 조절하거나 어떤 거는 축소화시키거나 아직은 안 하겠다라고 요번에 그 삼성그룹에서 의사결정하는 것도 다 이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동태적으로 하나씩 추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그 관련된 회사들의 큰 그림은 벌써 전번 시간에 공부한 삼성 특검이 이상한 끌개가 돼갖고 그 나비 효과가 3년 동안 이렇게 큰 게임이 한번 나왔다. 저는 이렇게 하고 거기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속도, 상대 속도 조절 감각입니다. 투자의 집중도에 따라서 업황의 개선 속도에 따라서 요것보다 요게 더 먼저 가고 하는 그 조절 감각이니까 약간 기술적 분석과 분기별의 분기 실적의 에너지 속도에 따라서 제조업체, 그러니까 삼성전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삼성 SDI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삼성 테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할 때 이제는 업황의 속도와 이런 걸 체크해야 되고 지배 구조의 큰 변화로는 삼성그룹은 삼성 테크인 아까 카이하고 같이 연관해서 연결했고 삼성정밀하고 요 세 가지 정도 제조업체에서는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대 속도가 조금 빨라 그러면 이제는 SOC 사업 중에서 중국의 도시화 속도라든지 경제 성장률, 아세안의 속도에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이 이제 막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건물을 수주하거나 공장을 수주하거나 SOC 사업이 진출되면서 거기에 실적 속도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현재 가격대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결고리를 다 추적해갖고 현재만 보지 마시고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지배 구조 변화, 지분이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기업의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했고 그 변한 에너지 속도와 실적의 증가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통계적으로 검사하다 보면 이거는 아직도 남았어. 이거는 부담돼. 이런 기준 잣대가 나름대로 쓸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속도 전환 자금 배분을 조절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재용 씨 중심의 삼성전자 중심의 지배구조의 통계적인 현재 상황을 같이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하겠죠? 첫째 따님이신 이부진 씨 지분 가치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또 CJ그룹하고 삼성생명 하면서 전번 시간에 이마디가 삼성생명과 연관해서 또 호텔신라가 호텔자를 띄고 유통 물류로 어떻게 확산되고 지금 매출이 어떻게 되고 또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보고 그거가 앞으로 미래의 제2의 2008-9년도에 삼성 전기나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 같이 이제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지배 가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3년에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잡고 그게 CJ그룹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가 이상한 끌개와 다음 공부할 게 이제 창발 현상입니다. 확산 현상. 그 과정에서 진짜 생각대로 확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부진 씨 구도도 한번 세밀하게 공부해 보시죠. 이부진 씨로 되어 있는 종목들 보시면 일단 직책을 뭘 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버랜드와 호텔신라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호텔신라,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또 뭘 갖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종합화학 뭐 이렇게 이런 화학 종합 회사 그리고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성격의 또 SOC 관련도 있고 이렇게 또 종합 관련 상사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매출이 어떻게 또 구분되는지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통물류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아직까지 신사업에서 바이오 제약 신사업 이것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항공우주산업이 먹거리가 되듯이 이제 고령화와 헬스케어가 삼성그룹이 중심이 돼갖고 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엄청난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중심이 이부진 씨가 그거를 핵심적으로 운영하거나 그 리딩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그래서 삼성 일원동인가요? 삼성 병원
거기에 관련돼 갖고 거기서 개발하는 거, 거기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하나둘씩 같이 연관해서 점검해 간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갖고 또 어떤 종목들이 연관돼 있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신다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다음 시간 또 우리가 창발 현상하면서 코스닥 종목이나 개별주가 되니까 그때 공부하겠고요. 오늘은 네. 삼성그룹에 관련된 것만 먼저 공부할 테니까 이부진 씨에 관련된 호텔신라를 아까 같이 또 한번 공부해 보시죠. 네. 어떻습니까? 호텔신라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입니다. 아까 삼성전자 갖고 있는 계열사 규모를 보면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작죠. 네. 그 호텔신라의 대주주가 삼성생명의 삼명. 그러니까 아까 삼성그룹의 총가는 삼성전자 축과 삼성생명 축, 에버랜드, 그리고 거기 밑에 하나 더 낀다면 삼성 SDI.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벌써 감이 확 잡아내셨어요. 그러면 호텔신라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다. 저는 이게 5조까지 변할 거라고. 5조까지. 이게 1조 8천억짜리가 5조로 변할 때 어떻게 가는지, 어떤 속도로 가는지, 이게 매출이 느는 게 아니라 M&A로 늘릴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그룹에서 지배구조의 이 큰 시가총액 변화가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이게 쪼개고 합치고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유통 물류라는 개념, 그리고 삼성 호텔신라가 지금 남산 그 지역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면세점 부분 섹터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관련해서 물류가 터지면 어떤 형태로 전체적인 시스템이 형성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미래 그림을 막 이미지화 시켜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현재 호텔신라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건 동태적으로 보는 거는 주당 매출액과 주당 이익의 변화를 계속 체크해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 갖고 있고, 피델리티가 6% 갖고 있고, 삼성자산운용이 6% 갖고 있고, 미래에셋이 5%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아주 그냥 알박기를 엄청나게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벌써 얘네들 감 잡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지분가치 5년 안에 안 팔 거로 봅니다. 언제 팔 거냐? 이 2조 8천억짜리가 5조, 거의 뭐 7조 되면 그때 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기업이 어떻게 변화될 건가, 이런 것들을 추적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호텔신라를 자세하게 그 삼성생명보험의 사인이 그냥 보면 삼성생명이 7% 갖고 있고, 삼성전자가 5% 갖고 있고, 삼성증권이 3% 갖고 있고, 삼성카드가 1% 갖고 있습니다. 요 갖고 있는 그 모 대주주의 색깔들을 보시면 삼성증권과 삼성카드도 연결이 돼 있구나, 호텔신라하고. 요것도 잘 머리에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입력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신라는 이거로 삼성증권을 같이 보는 겁니다. 지금은 업황이 굉장히 나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유통, 물류, 그 다음에 금융, 삼성그룹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삼성생명 주가와 연동해서 어떻게 바뀔 건가, 이런 것들도 지금 미래 지도를 그려보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신라를 이게 한 20년 그러니까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한 10년 동안은 이 주가는 저가 중소형주에 불과했습니다. 2,000원, 2,700원, 15,000원. 참 옛날 얘기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한번 3만원대를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왔다가 금융 위기 때 3만원에서 만원도 살짝 깼다가 만원에서 지금 59,000원까지 한번 큰 분출이 한번 있었죠. 그러면서 호텔신라가 매출이 3천억, 4천억도 안 되던 게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만원짜리가 6만원까지 갔어요. 지금은 4만원과 6만원에 좀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재편 과정과 금융권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 CJ그룹의 주가 동향을 같이 보시면서 이부지시의 가치의 중심이 되는 호텔신라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동태적으로 추적하는 게 앞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2013년에서 2015년도에 CJ그룹도 집중하지만 제가 이부진 씨의 중심이 되는 호텔신라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고, 이게 이상한 끌개가 돼갖고 미래 가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고해 드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매출액의 변화. 여러분들 2009년도에 매출액 변화 보세요. 매출액이 1조 2천억, 1조 4천억, 1조 7천억, 2조 2천억. 점점 이렇게 커지죠. 면세점 사업과 이게 점점 커질 겁니다.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매출이 10조 단위로 갔을 때 주가는 얼마 될까요? 지금 2조인데 여러분들 지금 10조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호텔신라는 얼마일까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걸 지금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 4만 원짜리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돼 있을 겁니다. 10조가 넘어가면. 그러면 아유, 뭐 2조밖에 2조 되는 게 조 단위가 이게 장난이야? 어떻게 10조를 늘릴 수 있어? 그 구도가 앞으로 미래의 변화를 주는 아주 큰 끌개가 될 거고, 그거를 매년 M&A나 여러 가지 동태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추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지금 옛날에는 1,000원도 안 됐습니다. 지금 2,900원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900원이니까 3,000원 치죠. 3,000원에 10배면 얼마니까 3만원. 20배면 얼마죠? 6만원. 지금 10배와 2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가 하나의 큰 10년간의 틀이었어요. 3만원에서 6만원. 그러면 요게 3,000원이 5,000원 되고 만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겠죠? 그 흐름이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수익이 이렇게 잘 안 쌓이다가 어느 기점에서 확 늘어나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 티핑 포인트의 임계점을 저는 2015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서 호텔신라의 사이즈가 어떻게 커지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금융의 정책적인 그 금산법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같이 읽어보시고, 또 중국과 남북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까지의 그 물줄기도 같이 보시면서 북방에너지와 그 유통 물류에 관련된 회사들 그 감각도 같이 연계해서 이 호텔신라의 주가를 보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배구조를 보는 거예요.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 구도보다 에버랜드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과 연결되는 이 구도에 의해서 호텔신라와 이쪽과 연관된 삼성물산 지배구조, 그 다음에 삼성증권 지배구조, 삼성물산이 9조 8천억, 이게 삼성 SDI 영광공단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들을 쭉 찾아와서 해주세요. 제가 요 코스에서 크레듀라는 종목도 참고로 하나 선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 추천해드립니다. 크레듀는 대주주가 삼성 SDS하고 삼성경제연구소입니다. 요거 또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2,500억에 불과해요.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 조 단위가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것도 소형주 투자 전략으로 한번 관심 대상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규모가 어떻게 커지는지, 또 옛날에는 이 주가가 15만 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크레드가. 근데 지금은 4만 원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는지도 다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은행, 삼성그룹의 금융주 하면 지금 태평양 쪽으로 모여 있는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입니다. 지금 업황이 다 나빠요. 지금 보험 쪽도 아주 난리고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그러고, 외국계 금융 소매 보험은 우리나라 떠나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업황이 나쁘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업황이 나쁘고 그때가 가치가 가장 싸다니, 그때 구조조정하면서 지분 변화를 막 시킵니다. 돈이 적게 들거든요. 이미 주가 급등한 다음부터 그거를 뭔가 변화시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 개념을 대주주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삼성카드보다는 저는 삼성증권과 삼성생명이 우선시 된다. 그래서
증권이 업황 나쁘다 해갖고 5만 원 깬다. 웬 떡이냐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그림도 앞으로 삼성증권, 금산법, 자부통법 여러 가지 변화 주면서 또 호텔신라와 삼성증권을 연결시켜서 이게 연결고리가 안 나오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삼성생명과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네. 이상한 끌개와 연동해서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지금 시가총액이 4조입니다. 거기에 대주주가 삼성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배구조 잘 아시겠죠? 삼성생명, 삼성증권 왜 연결시키라는 거. 지배구조 삼성,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였죠? 자세하게 보면 삼성생명이 11% 갖고 있고 삼성화재가 8% 갖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요 지배가지 구조를 높여갖고 뭔가 하나의 큰 그림이 나오는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부진 씨가 갖고 있는 호텔신라, 삼성, 에버랜드는 비상장이 됐기 때문에 바로 상장 구도는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상장된 가치부터 변화를 줄 때 여기서 이부진 씨 관련돼 갖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호텔신라, 삼성증권, 삼성생명 그리고 크레듀 이렇게 같이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미래 가치의 변화가 앞으로 지분 가치의 우상향이 전개되면서 3년간 어떤 방식으로 커지는지 한번 같이 연구해 가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배가치 구조를 변화해 주니까 그게 가능하겠나 이런 의문시 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잠깐 갖고 왔어요. 우리도 이제 다음 시간에 창발 효과 나올 때 공부할 텐데 SKCNC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상장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2009년도 11월 달에 3만 원에 첫 상장됩니다. SKCNC입니다. 이때 최태원 회장이 45% 지분을 갖고 있어요. 3만 원 지배 가치 해봤자 그 당시에는 1조도 갖고 있는 규모가 1조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16만 원까지 갔습니다. 3만 원에 몇 배? 5배.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6조, 7조까지 갔어요. 거기에 45%면 얼마입니까? 그거 갖고 하이닉스 인수했습니다. 영토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열사 지주회사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CJ그룹도 공부하시고 호텔신라도 같이 공부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CJ의 42%를 이재현 회장께서 갖고 계시죠. 그거를 이렇게 SKCNC가 어떻게 변했고 SKCNC 지금 현재 총시가총액이 4조 9천억이고 최태원 회장이 45%가 지금 38%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줄은 게 왜 줄었는지 투자 역사에 쫙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기술적 분석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덕분에 SK 하이닉스가 앞에 SK자가 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 그림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SK 하이닉스가 거의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18조짜리입니다. 몇 조 들려서? 2, 3조. 여러분들 보시면 그 SKCNC의 시가총액이 한 2조, 3조 줄었나요? 2조 정도 줄었습니다. 그 줄은 것만큼 영토 확장은 얼마였어요? 18조짜리를 갖고 왔거든요.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레버리지, 어떤 영토 확장, CJ그룹도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큰 그림 그리고 이부진 회장의 지분 가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그림을 그리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이부진 회장님의, 이부진 사장님의 호텔신라 지배 가치의 변화, 그 다음에 업황 변화, 그리고 중국 관련 유통물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앞으로 이상한 끌개가 되면서 동체적으로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서연 씨의 지분 가치 변화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게 이제 셋째 따님 되시죠. 그러면 그분이 갖고 있는 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일모직, 제일기획, S1, 에이스디텍은 또 합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모직, S1, 제일기획입니다. 여기에서 제일모직이 공부할 대상이죠. 제일모직의 시가총액은 5조입니다. 거기에 대주주가 국민연구관리공단, 삼성카드 요겁니다. 실질적으로 한국투자신탁 5%. 거기서 세밀하게 보면
삼성카드가 4% 갖고 있고 문화재단이 1%. 실적으로 제일모직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보다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한국투자신탁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여러분들 모직이지만 부품 관련된 첨단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직 부분도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 매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총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앞으로 제일모직이 지금 2008년도에 3만 원대짜리가 13만 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8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게임 크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연 씨 관련된 종목은 지금 현재로는 저는 제일모직도 그냥 기술적 매매에 불과하고 하단 상단의 박스지 이게 큰 성장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아까 호텔신라나 삼성테크인이나 그 다음에 이쪽 이부진 씨의 지배가치의 삼성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기업은 광고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삼성그룹의 매출의 총 에너지가 커지고 업황이 개선될 때 그 실적이 나쁘고 업황이 나쁘면 광고값부터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기에 또 업황에 맞춰서 속도를 맞춰 주시고 그래서 이서연 씨의 관련된 그 지배가치 구조는 한번 벌써 또 큰 게임이 했으니까 일단은 기술적 매매에 불과하고 저는 이제는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이부진 씨 장녀 되시는 분의 네. 지배가치 구조가 제일 크다. 이렇게 또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모국선생 다인인베스트먼트 이승조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 지고요. 궁금하신 점은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